자, 오늘 6월 15일 장마감 방송 한번 같이 진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상태죠. 큰 상태고, 아마, 우리 미국 시장 보셨던 분들은, CPI도 일단 나쁘지 않게 나왔고, 미국 시장도 일단은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시장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늘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회원방송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 일단은 좀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요부터 보도록 하죠. 미국의 CPI 나왔던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CPI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원래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 높아지는 모습은 일단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시장 안에서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원래 시장에서는 6.2 정도 일단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6.2가 아니고 실제로는 한 6.4 정도 일단은 나오면서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6.4 나왔습니다. 그렇죠? 6.4가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6.4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러한 흐름 자체는 계속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안도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원래 이제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사실 조금 높은데 이제 1년 전에 주거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전세를 일단 하죠. 그래서 보통은 2년 기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주거비 자체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주거비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실제 시장 안에서는 주거비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주거비 부분이 나쁘지 않게 나오겠다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PI는 계속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조금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 자체를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가 일단 중요하죠. 나스닥 시장 요즘 봐드릴 때 제가 60분봉으로 좀 봐드리고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60분봉 상의 추세로 일단은 추세를 조금 잡아드리고는 있습니다. 추세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요 지금 추세선은 좀 보시는 것처럼 어디하고 어디를 끈 거냐 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끈 거예요. 다시 꺼 드릴게요.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을 꺼서 이 추세가 계속 내려오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오늘 CPI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추세선이 계속 연장돼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연장돼서 가는 모습을 일단은 그려보면 거기에 부딪혀서 지금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흐름 자체를 돌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부딪혀서 그냥 끝이 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게 아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선물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닐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12,000포인트를 일단 좀 돌파를 해줘야 일단 나스닥이 일단 강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만 급락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장만 급락을 한 건 아니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해외 증시 전체로 보더라도 해외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좀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지금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꺼내야 볼 수가 있나요? 꺼내서 보여드리죠.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꺼내서 일단은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엄청 많이 빠졌죠. 0.69% 정도 빠졌고 지금 코스피 전부 다 코스피입니다. 니케이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생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빠졌고요.
대만 각권도 한 1.4% 정도로 지금 아시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 조정입니다. 일단 아시아가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유럽 시장 조정 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유럽이 조정 받으면 미국도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약간 좀 도미노인데, 그래서 미국이 조정 받으면 내일 우리 시장은 일단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 그 수준 자체가 25bp는 일단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은 이번 CPI 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은 이번 2월달 올리고 3월달 올려서 일단 5% 정도로 일단은 터미널 그 금리 자체를 일단 맞추는 쪽으로 예상을 했다가 5월달도 올리고 6월달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금리가 다시금 떨어지는 시기 자체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그러면 올해 12월이나 아니면은 진짜 내년이 돼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이게 지금 가만히 한번 보면은 코스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항생은 빼고 보더라도 각권, 대만의 각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코스피는 알다시피 이게 기술주잖아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저항에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주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지금은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외에도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IMF에서 이번 1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신흥 개도국은 3.7에서 4%로 바꿨어요. 4%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2.7에서 2.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진국 역시도 뭐 1.1% 성장해서 1.2% 성장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만 2%에서 1.7%로 성장성을 낮췄단 말이죠. 이 성장성을 낮췄던 가장 주된 이유는 요거였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가계부채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를 갚으면은 가처분 소득, 소위 말해서 이제 세금 내고 뭐 실제로 내가 월급에서 쓸 수 있는 그 돈 자체가 일단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GDP가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져요. 그런 식의 의미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만 이번 1월 달에 발표를 할 때 2%에서 1.7%까지 이 부분을 낮췄는데,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우리 기준금리 따라서 올라가기보다는 미국의 2년 만기 채권 수익률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고, 요게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 좀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일단 해본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은 GDP 성장률 자체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겠다, 뭐 이렇게도 지금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 오늘 좀 튀었어요. 환율이 좀 튀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환율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환율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방송은 환율 차트를 보도록 하죠. 환율 차트를 보면 환율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고, 지금은 그 상방으로 일단 방향성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저항까지 일단은 1320원 언저리까지는 뭐 상승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이로 인해서 제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는 미국은 일단은 베타콤프리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뭐 시장이 녹록치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시장에서 이제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고점 이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저점은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패턴 하단 깼습니다. 거래까지도 동반되면서 일단은 패턴 하단이 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이 빠지면은 일단 유럽 시장 빠지고, 유럽 시장 빠지면서 미국 시장까지 만약에 영향을 받게 돼서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우리 시장도 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갭으로 떨어져서 2424포인트가 일단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몇 포인트? 2424포인트 깨지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일단 보이게 되면 시장은 일단은 큰 흐름상에서 박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한 번씩 그래요. 꺾일 때 이게 우리가 버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 버티는 부분을 그렇게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예전에 했던 부분을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은, 옛날부터도 저는 버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버티는 거 별로 안 좋냐? 왜 버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매매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고 난 다음에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팔고, 그 다음에 수익 나고, 또 팔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8월 6일에서 13일 사이에 요때입니다. 지금 요 동그라미 쳐드렸던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냐 하면, 맨 뒤로 보내기 일단 보면 현금화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일부 현금화하세요 라는 식으로 일단은 이때도 보내드렸고,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 두 번째죠. 9월 초였는데 9월 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보내드렸냐 하면, 시장이 무너질 때 보내드렸던 부분은 현금화하라고, 그렇죠? 현금화하라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요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작년 1월 달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추세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당장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는 현금화하라고, 현금 비중 50% 이상 무조건 만들으라고 요때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요런 부분을 합쳐서 일단 보게 되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전 차트입니다만은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는 시장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냐면,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밀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돈 들고 있다가 다시금 시장이 갈 때는 또 매매하다가, 시장이 무너지면 또 현금화하고 있다가, 시장이 가면은 또 수익 내고 있다가, 그렇죠? 수익 내고 있다가, 시장이 무너질 때는 또 현금화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 시장이 조금 움직일 때는 또 주식 매매했다가, 시장이 무너질 때는 현금화했다가, 올라갈 때는 또 수익 내다가, 무너질 때는 현금화했다가, 이 부분 자체를 좀 반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해칭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해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원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서부터 해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은 예전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보통은 펀드 매니저가 많아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제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일 만큼 줄여놔 놓고 나머지는 원래 그 포트폴리오의 역베타 값으로 해칭 전략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베타 값을 아느냐? 이 베타 값은 뭐냐 하면, 시장이 1포인트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1% 움직일 때 마이너스 1%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역으로, 인버스로 짜는 건데, 이게 또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밀리면 그냥 현금화해서 현금 들고 계세요. 그러다가 또 시장이 올라가면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 밀리는 부분에서는 또 현금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화하는 부분 자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장수의 덕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장수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실력이 있는 장수는 후퇴할 때 병력을 잃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장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패턴이 일단 하단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차 잘못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권이죠. 2423포인트가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패턴이 아니에요. 패턴이 아니고 굉장히 완만한 수준의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일단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올라오던 추세가 하나가 있었죠.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돼서 계속 올라오던 추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추세였는데 이 추세 부분의 하단을 오늘 건드렸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코스닥 시장 역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저점 있죠. 저점 기준으로 76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763포인트가 깨지면은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무너지면은 종목에 대한 확률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만은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조금 다르게 상승으로 먼저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일단 745포인트 근처에서는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일단 이탈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코스닥도 사실은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완만한 하락 추세가 일단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주의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이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60분 봉상으로 보여드리면 60분 봉상으로 보면은 뭐 보이시나요? 위에서 이미 이중을 쳤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 추세가 깨지면서 이미 이중을 일단 쳐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이중을 쳤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기억을 해 두세요. 769포인트, 7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은 좀 많이 이상해질 수 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식을 매매했을 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승률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오늘부터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오늘도 사실은 종목을 찾아보면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없지 않고요. 종목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뭐 장기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잡고 오늘 시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6% 정도 일단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안전마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챙겨놓고 일단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우리 마음님께서 채팅창에 쳐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보조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승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승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굳이 굉장히 급하게 매매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돈을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이번 시장이 한 3천만 원 정도 깨먹었어요. 그리고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장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7천만 원이 100% 수익 나는 거니까 1억 4천 되니까 40% 정도 플러스가 되죠. 근데 1억 가지고 있다가 3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못하겠어요. 현금을 못하겠어요. 현금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게 돈이 4천만 원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시장 반등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100% 수익이 났다라고 쳐봤자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할 때는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몇 프로 정도 더 가지고 시장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종목 자체 시장이 완전히 다시금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거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